자판기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울렸다. 한 입 베어 문 김밥을 내려놓고 핸드폰을 보니 아버지의 이름이 떠 있었다. 메시지는 간단하고 잔인했다. 이제 우리와 인연을 끊자. 다시는 오지 마라. 5분 후 언니가 그 메시지에 하트 이모지를 달았다. 귀여운 고양이 영상에 붙일 법한 그 빨간 하트가 동생을 버리는데 쓰인 게 믿기지 않았다. 나는 그 하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눈물이 흐려질 때까지 시선을 고정했다. 그러고는 이제 유일하게 남은 대답을 타이핑했다. 내일 모든 대출에서 내 이름을 빼겠다. 자정쯤 가족 단톡방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곳을 떠난 후였다. 내 이름은 김지은, 그리고 이건 가족을 이름으로써 나 자신을 찾은 이야기다. 나는 가족이 안전망이라고 믿었다. 피가 흐르는 만큼 충성스럽고 사랑은 노력하면 무조건적이라고. 그 믿음으로 3년을 가족의 해결사로 살았다. 인간 ATM기처럼 타인의 위기를 내 지갑으로 막아주며 내 삶은 멈춰 있었다. 아버지는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했지만 항상 지번 계약만 성공하면이라는 말로 끝났다. 실제로 성공한 적은 없었다. 어머니는 죄책감을 화폐로 바꾸는 재주가 있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번만 도와줘. 지은아, 그 집원만이 생활이 되었다. 그리고 오빠, 민주는 황금 아들내미였다. 나쁜 선택을 약속으로 포장해 빌린 돈은 늘 다음 달에 갚는다고 했지만 다음 달은 오지 않았다. 24살 때 처음으로 사업대출 보증을 서달라고 했다. 서류일 뿐이야. 아버지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내가 느끼지도 않을 거야. 나는 서명했다. 착한 딸은 그렇게 하는 거니까? 도와주고 나타나고 묻지 않는다. 그 다음 트럭 대출, 집수리 신용 대출. 임시라는 단어가 가족의 창가가 되었다. 반복되다 보니 내 이름 아래 쌓인 빚은 도움이라기보다 쇠사슬처럼 느껴졌다. 밖에서 보면 우리 김씨 가족은 끈끈했다. 주말 저녁 식사, 맞춤 크리스마스 스웨터, 벽난로 위 가족 사진. 하지만 안에서는 내가 무료 직원처럼 불을 켜두고 모두가 제 삶을 사는 동안이었다. 가족 단톡방은 내 두 번째 메일함이 되었다. 청구서, 알림, 감사를 가장한 감정적 협박. 넌 생명의 은인이다. 지은아, 망설이면 우리가 내게 해준 게 얼만데. 그날 메시지 후 나는 과거 메시지를 스크롤했다. 하트, 울음 이모지, 감사 선물. 오빠가 몇 년 전 보낸 메시지에서 멈췄다. 넌 항상 모든 걸 고쳐. 나는 크게 웃었다. 목이 메이는 소리였다. 아파트를 둘러보니 재키디 의자에 걸려있고 반쯤 먹은 김밥이 책상 위. 그제야 깨달았다. 평화는 조용하다. 진짜 조용. 진동하는 핸드폰 없고 속이 꼬이는 느낌 없고 다음 위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남자친구 현우가 몇 달 전 했던 말이 떠올랐다. 사랑을 대출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빚질 필요 없어. 그때는 냉소라고 치부했지만 이제 예언처럼 들렸다. 나는 채팅을 닫고 깊게 숨을 내쉬며 빈 방에 속삭였다. 이번엔 진짜 끝이야. 그 메시지 2일 전 이미 땅이 흔들리는 걸 느꼈다. 회사에서 신용 모니터링 앱이 알림을 울렸다. 내 이름으로 또 다른 조회. 사업대출 8천만 원. 속이 차갑게 식었다. 1년 넘게 아무것도 신청한 적 없었다. 그날 밤 부모님 집으로 직행했다. 현관등이 켜져 있었다. 항상 오빠를 위해 켜두는 그 등 나를 위해 켜진 적은 없었다. 어머니가 문을 열고 익숙한 미소를 지었다. 전화라도 했어야지. 지은아. 안으로 들어서니 아버지가 안락의자에 앉아 TV 불빛이 안경에 반사되었다. 오빠는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도 들지 않았다. 나는 핸드폰을 들어 보였다. 8천만 원 은혜 이름으로 또 빌린 거 설명해 주실래요?
어머니가 눈을 깜빡이며 모르는 척가. 그건 내 아버지가 사업 연장 때문에. 내가 돈 관리를 잘하니까? 5년째 실패하는 그 사업료 내가 끼어들었다. 허락 없이 내 신용을 또 썼다고요. 아버지의 턱이 굳었다. 말투 조심해. 가족이 내 도움 필요했어? 내가 감당할 수 있잖아. 내가 당신들 혼란을 감당하라는 뜻인가요? 오빠가 마침내 고개를 들며 비웃었다. 과장 좀 하지 마. 우리는 피를 나눈 가족이야. 나는 그를 노려봤다. 아니, 민준 오빠. 너희는 빚을 나눴지. 방안이 조용해졌다. TV 소리만 들렸다. 어머니가 가슴을 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넌 왜 이렇게 왜곡해? 우리가 너 위해 희생한 걸. 나는 날카롭고 피곤하게 웃었다. 아니, 어머니. 당신들이 모든 걸 썼어요. 난 그냥 청구서를 냈을 뿐. 아버지가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다. 이기적인 선택으로 우리 탓하지 마오. 그 남자친구랑 사는 게 내가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하나? 내 안에서 뭔가 깨졌다. 깨끗하고 최종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란 죄책감이 팽팽한 줄처럼 끊어졌다. 알았어요. 조용히 말했다. 난 끝낼게요. 오빠가 코웃음 쳤다. 뭐를 끝낸다는 거야? 우리가 너를 끌어안고 있었어. 너희 모두와 끝낼게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가족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진실이니까요. 나는 문으로 돌아섰다. 뒤에서 아버지가 중얼거렸다. 배은망덕한 것, 그 단어가 항상처럼 타격을 줬다. 내가 서명하지 않은 계약을 봉인하는 도장처럼. 다음 날 점심시간, 아버지의 메시지가 왔다. 2년 끊자. 다시 오지 마. 5분 후, 오빠가 하트 반응. 나는 화면을 바라봤다. 형광등 소음, 탄 커피 맛. 분노가 아니라 명확함이 왔다. 천천히 타이핑했다. 내일 모든 대출에서 이름 빼겠다. 핸드폰을 잠그고 의자에 기대 자판기 소리를 들었다. 가족 단톡방이 혼란이었다. 대문자 비난, 죄책감 유발, 듣지 않은 음성 메시지. 하지만 나는 답하지 않았다. 노트북을 닫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생각했다. 그들은 날 벌한다고 생각하지만 날 자유롭게 한 거야. 아침에 핸드폰은 범죄 현장 같았다. 수십 통 부재 중, 대문자 문자, 모든 가족의 보이스메일, 단톡방은 여전히 폭발 중. 어머니, 넌 가족을 찢고 있어. 아버지, 후회할 거야. 오빠, 내 남친이 다음 타겟인지 알아. 하나도 열지 않았다. 대신 커피를 끓이고 부엌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 불빛이 방패처럼 느껴졌다. 은행의 이메일, 가족 계좌 모든 보증인에서 제 이름 제거 시작해주세요. 보험사, 신용기관에도. 손가락이 안정적으로 움직였다. 클릭마다 되찾음, 양식마다 조용한 반항. 뒤에서 프린터가 윙윙거렸다. 대출 계약서, 명세서, 신용 이력이 쏟아졌다. 내 서명줄을 노랗게 하이라이트, 폴더로 정리. 공기가 뜨거운 종이와 잉크 냄새, 정화되는 듯 회사에서 렉시가 칸막이 너머로 고개 내밀었다. 힘든 날, 나는 얇게 웃었다. 서류 정리 중 그녀가 고개 기울였다. 내가 본 적 없이 차분해 보이네. 응, 이제 익사에서 벗어났어. 그날 저녁, 현우가 바닥에 다리 꼬고 앉은 날 발견했다. 주변의 폴더들, 대출 해제, 보증인 제거, 계좌 폐쇄. 그는 옆에 쪼그려 앉아 제목을 읽었다. 이걸로 그들은 내게 미워할 거야. 이미 미워해. 그는 내 손을 만졌다. 혼자 할 필요 없어. 알아. 하지만 끝내는 건 나여야 해. 다음 날 시내은행 대출 담당자를 만났다. 사무실은 조용. 에어컨 소리가 속삭였다. 폴더를 책상 너머로 밀었다. 김씨 가족 사업과 개인 계좌 모든 대출에서 제 이름 제거해주세요. 그는 서류를 훑으며 눈썹 올렸다.
목록이 꽤 많네. 며칠 걸릴 수 있겠죠? 절차가 간단치 않아. 더 힘든 일도 해봤어요. 그는 날 오래 봤다. 확실해. 가족도 사람을 망칠 수 있어요. 그의 도장 소리가 작은 방에 메아리 쳤다. 가벨처럼. 잠시 눈 감고 들었다. 손실 소리가 아니었다. 자유 소리였다. 그날 밤 비가 내리는 길로 집으로 운전했다. 와이퍼가 맥박과 리듬 맞췄다. 조수석에서 핸드폰 진동. 어머니, 아버지, 오빠.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울리게 뒀다. 주차장에 도착하니 도시 불빛이 젖은 도로에 산산조각 반사, 엔진 소리 들으며 앉아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얘라고 했던 모든 날을 생각했다. 안으로 들어서니 아파트가 커피와 젖은 아스팔트 냄새. 폴더를 카운터에 떨어뜨리고 물 한 잔 따랐다. 작은 평화가 깜빡였다. 문자들은 여전히 오지만 권위 소리가 아니었다. 그들의 통제 상실 소리였다. 3일 후 그들은 피해자 행세를 멈추고 나타났다. 토요일 아침 비가 그친 공기가 습하고 은빛. 발코니에서 커피 마시는데 초인종이 짧게 2번 울렸다. 현우는 아직 반쯤 잠들어. 카메라 확인하고 얼어붙었다. 오빠 민준이 문 밖에 서 있었다. 주름진 재킷 차림, 갑옷처럼. 뒤에 부모님. 어머니가 폴더 들고 아버지 턱이 굳어 정맥이 튀었다. 문을 반만 열었다. 여기 오면 안 돼. 민준이 영업사원처럼 웃었다. 얘기만 해. 과장하지 마. 과장. 내 이름 위조해서 8천만 원 빌렸잖아. 아버지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입 조심해. 넌 아직 우리 딸이야. 재미있네. 다시 오지 말라는 메시지 보낼 때는 아니었는데 어머니가 앞으로 나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지은아, 내 아버지가 화났어. 우리 모두. 가족은 싸우지만 이건 폴더를 들었다. 고치는 방법이 아니야. 현우가 옆에 나타났다. 가세요. 아버지가 무시하고 날 봤다. 절연이 강하다고 생각하나? 사업이 무너져. 내 없이 재융자 못해. 가슴이 조였지만 죄책감이 아니었다. 데자뷰 무게. 이 대사들 전에 들었어. 그럼 내 신용 없이 서는 법 배워야지. 민준의 차분함이 깨졌다. 직장 있다고 우리보다 낫다고? 돈 있는 남친 사귀니까. 현우 목소리가 평정. 선 넘지 마. 끼어들지 마. 민준이 쏘아붙였다. 나는 그를 향해 돌아섰다. 선 넘는 건 너야. 날 이용해 내 삶 떠받쳤잖아. 그는 추하고 절박하게 웃었다. 제발. 영웅 노릇 좋아했으면서. 칭찬 즐겼다고. 부정 마. 그게 맞췄다. 한때 맞았으니까. 필요받는 게 가치였다. 하지만 그 사랑이 원망으로 썩었다. 나는 똑바로 봤다. 맞아, 민준 오빠. 구하는 게 좋았어. 하지만 구하는 사람들이 악당이란 걸 깨닫고 영웅은 그만둬. 그의 비웃음이 흔들렸다. 어머니가 숨을 들이켰다. 아버지 목소리가 낮고 위험. 이게 끝이 아니야. 가족 모욕 후회할 거야. 내 맥박이 안정됐다. 유일한 후회는 더 일찍 안 떠난 거. 현우가 내 손 잡고 함께 문 닫았다. 잠금 소리가 어떤 쾅보다 무거웠다. 밖에서 한 번 두드림, 연후 침묵. 몇 시간 집이 조용. 그러다 이메일 시작. 아버지 변호사, 보증인 책임 위반 가능성. 즉시 연락, 사업 은행, 계좌 동결되기. 마지막 민준, 모든 걸 망쳤어. 행복하냐? 화면을 물끄러미 봤다. 그러다 스탬프 찍힌 서류 폴더 열었다. 모든 의무에서 해방 증명. 내 이름 깨끗. 다음 아침, 같은 은행. 담당자가 날 알아보고 고개 끄덕. 모두 처리됐어.
공식적으로 계좌에서 빠졌어. 몇 주 만에 처음 웃었다. 감사해요. 문으로 나서며 유리문에 비친 내 모습. 같은 재킷, 자세, 하지만 눈에 다른 게 고요함. 밖에서 하늘이 맑았다. 택시 불렀지만 도착 전 핸드폰 진동. 어머니 보이스메일. 지은아, 제발. 내가 뭘 하는지 몰라. 우리는 이걸 버틸 수 없어. 이미 대가 치른 실수로 벌하는 거야. 다시 재생해 확인. 그들을 벌한다. 내 신용, 저축, 정신을 갉아먹고 아니요 하자마자 내가 악당. 웃기지 않았다면 아팠을 텐데. 보이스메일을 내 변호사에 전달, 번호 차단. 그날 밤, 현우가 파스타 요리. 아파트의 마늘과 토마토 냄새. 침묵 속 식사하다 그가 물었다. 기분 어때? 와인 한 모금 천천히. 수년 물속에서 숨쉬는 기분. 그는 부드럽게 웃었다. 더 가벼워 보이네. 믿고 싶었지만 다음 타격 기다리는 부분 있었다. 예상보다 빨리 왔다. 다음 오후 회사 렉시 메시지. 로비에 누가 기다려.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니 심장 쿵쾅. 어머니 다시. 같은 폴더. 떨리는 손. 지은아, 너무 빨리 일어나며. 회사야. 1분만. 폴더 열어. 내가 서명한 문서 복사본. 변호사랑 얘기했어. 여전히 책임질 수 있어? 허점 있어? 협조하면 고칠 수 있어. 나는 그녀를 봤다. 내 개인 파일 훔쳤어. 그녀가 주저. 집에 있을 때 복사했어. 만약에 대비 세상이 기울었다. 치매가 아니고 불법이야. 그녀 얼굴 굳었다. 과장 마, 지은아. 필요 이상 어렵게 해. 날카롭게 웃었다. 필요 이상 당신들한테 어렵게 일어나. 여기서 끝. 그녀가 팔 잡으려. 이러지 마. 이미 했어. 걸어 나갔다. 엘리베이터 문 닫히며 손 떨렸지만 머릿속 목소리 안정. 더 이상 날 건드릴 수 없어. 그날 밤 모든 비밀번호 바꿨다. 은행, 이메일, 신용. 그들이 열쇠 가졌던 모든 문 잠갔다. 다음 주 침묵 떨어졌다. 통화, 메시지 없음. 단톡방도 죽었다. 한동안 너무 조용, 폭풍 전 고요처럼. 그러다 폭풍 왔다. 위협적인 이름 법률 사무소 이메일, 잠재적 재정 의무 통지, 열어보니 모호한 언어, 세부 없고 겁주기 충분. 웃었다. 내 변호사가 이미 최종 확인. 그들 남은 게 없어. 한 줄 답, 추가 연락 없을 거야. 보내기. 그날 밤 현우와 싼 와인으로 건배. 혼란 끝에 그가. 평화 시작에 내가. 처음 믿었다. 하지만 평화는 조용히 오지 않아. 때론 후폭풍으로. 일주일 후 사촌 메시지 소셜미디어. 어머니가 내 걱정해. 힘들다고. 옛 교회 사람 문자. 아버지 가게서 봤어. 내가 불안정하다고. 모두 기도 중. 웃었다. 진짜 웃음. 배은망덕 낙인 찍던 사람들이 날 깨진 사람으로 그리네. 모두 차단. 그날 밤 현우 옆에 누워 깨달았다. 재정적으로 못해치니 이야기를 다시 쓰려 해. 하지만 실패. 중요한 사람들은 진실하라. 그를 향해 속삭였다. 그들 집에 끝났어. 그는 뺨 쓸며. 뒤돌아보지 마. 했어. 다음 아침 햇살 방 가득. 핸드폰 마지막 메시지 미확인 번호. 회사 사이트 봤어. 승진 축하. 잘 지내서 다행의 이름 없지만 알아. 첨부 사진 열지 않고 삭제. 그제야 완전히 느꼈다. 공포 없음. 분노 아니고 복수 아니고 그냥 평화. 겨울이 초봄으로 바뀌기 전 고요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아침이 부드럽고 느리게 왔다. 알람 전에 깨.
커피 끓이고 도시 깨는 소리 들었다. 핸드폰 진동 없고 속고임 없음. 월급이 한 달 내내 남았다. 내 돈만 있다는 게 낯설고 거의 죄책감. 몇 주 후 공동지인 이모 통에 들었다. 김씨 집 매매 중, 경매 전. 링크 보내듯 험담처럼. 클릭했다. 빈 방 사진, 벗겨진 벽지, 앞마당 기울어진 매매 표지. 죄책감 기다렸다. 오지 않았다. 대신 부드럽고 조용한 과거 나를 위한 애도. 사랑이 수영 거부하는 사람 구하기라고 믿던 딸, 그날 저녁, 현우가 소파에 앉은 날 발견. 노트북에 매매 목록 열린 채 이 집 잃는데 그는 옆에 앉아 노트북 닫았다. 내 등에 지은 걸 구할 의무 없어 글을 봤다. 그 집이 그들 전부였어. 그는 부드럽게.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밤, 이 닦으며 옛 기억 떠올랐다. 16살 생일 카드의 아버지, 넌 우리를 묶어. 그때 칭찬. 이제 경고. 접착제는 영원하지 않아. 너무 얇게 펴면 깨져. 며칠 후, 어머니 이메일, 읽어줘. 톤 거의 부드러움. 아버지 건강 나빠. 다시 일어서려면 조금 도움 필요. 끝에 넌 우리 유일한 거야. 순간 거의 답할 뻔. 꽂히는 본능. 하지만 멈췄다. 새 탭 열어 그녀가 요청한 액수만큼 재정학대 탈출 여성 비영리 단체에 기부. 이메일 삭제. 현우에게 말하니 웃었다. 너 그들 파괴 안 했어. 그냥 구하기 그만둔 거야. 고개 끄덕이며 고요 들이마셨다. 그게 지속되는 유일한 복수야. 다음 주말 꽃 피는 나무 공원 산책. 공기 비와 라일락 냄새. 햇살 가지 사이로 쏟아지며 수년 만에 다음 위기 기다리지 않았다. 난 더 이상 접착제가 아니야. 난 깨짐이야. 봄이 조용히 정착, 평화가 허락 없이 오듯. 새 아파트 창 대부분 열린 날, 커피와 비냄새가 아래 교통소음과 섞였다. 현우가 아침 요리하며 내가 발코니에서 일매일 햇살 손에. 사치 아니지만 우리 것 죄책감 없이 집을. 때론 핸드폰 소리 듣는 듯 예뛰기 차임 기대. 오지 않았다. 그 침묵, 날 무섭게 하던 게 패턴 깨뜨린 증거됐다. 어느 밤, 도시 불빛 부드러운 별처럼 깜빡이며 현우가 물었다. 그들 그리워, 오래 생각. 그들을 위해 되려 했던 나가 그리워. 하지만 그들 아니야. 그는 웃었다. 그럼 자유야. 스카이라인 보며 속으로 중얼. 때론 평화가 사랑이라 믿던 모든 걸 대가로 하지만 그만한 가치야.